17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50대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자는 범행 한두 달 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했으며 범행 장소까지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금오도를 포함한 인근 섬 주민들이 섬 주변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년 가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 등 각종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영농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지만 농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훼손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 조사가 추진돼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 달 전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50살 박 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슬쩍 바다 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가 부인 김 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결국 숨졌는데 해경 수사 결과 부인의 보험금을 노린 박 씨의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구조 요청에 다급해야 할 박 씨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자친구인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그건 했지. 박 씨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물이 튕겨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꼬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건 말이에요 뭐.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의 이 난간에 부딪히고 확인을 한다며 내린 뒤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들은 그 차량 감식을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기어는 중립 상태인 상태였고 또한 그 피해자 명으로 거액의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만난 박 씨는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박 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수령액은 최고 1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군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로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유공자, 군인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일 애국지사 추모제를 갖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흥 출신 애국지사 신이구 선생의 후손인 신천우 씨가 독립선언서 전문을 낭독했으며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 극화, 그날의 함성 들불처럼 타오르다가 선보여 추모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역 중화학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대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는 오늘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산업발전 고도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는 지난 200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고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천여 건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여수 금오도와 인근 섬들은 40년 가까이 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원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어촌마을. 주민들은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 뒤쪽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일대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목을 못하게 하니까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집 주위에도 나무들이 지금 가려가지고 집이 지금 부패도 많이 되고 하는데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여수 금오도와 인근에 있는 안도, 연도의 전체 면적은 37.8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84%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981년 섬 대부분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자신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원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반강제하에 이것이 참 공원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살고 있는 원주민 자체도 참 밭도 못 가꾸게 하고 낡은 주택을 허문 뒤 새로 짓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귀농 귀촌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정부에서 이제 이용했으니까 국립공원 해제해가지고 살 수 있는 고향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정부에서 좋겠습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자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좀 낮고 공원의 이용 목적에 좀 적합하지 않는 점,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해제를 좀 검토할 수 있는 점이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이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자연 보전과 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도 2호선 광양 구간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 덕내리 발전협의회 주민들은 국도 2호선 광양 반송제 구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광양 덕내리 용간 우회도로의 문제점도 개선해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광양시 등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와 22개 시군이 발주할 예정인 신규 또는 계속 사업으로 소요 예산 1,000만 원 이상인 1107건, 2조 6,003억 원 규모의 공사 관련 자료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도 발주 물량은 615건, 4,033억 원으로 전체의 16%며 시군은 9,492건, 2조 1,969억 원이고 사업별로는 공사가 7,801건, 2조 3,044억 원, 용역이 2,306건, 2,958억 원입니다.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를 위해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영농 지원이란 긍정적인 취지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 월급제. 출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도 매년 목표 농가를 설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 탕감과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매년 평균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는 등 농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의 2%를 밑도는 2,100여 농가로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자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협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 구미를 당길 만한 이득을 찾기 힘듭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수매 뒤 일괄 상환하다 보니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혜택의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월급제라는 명칭과 달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개념으로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폭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는 차원으로 오히려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 작황 등 변수가 많은 농업에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선급받은 금액을 웃도는 비용 지출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소득 분배를 위해 도입된 정책에 홀대받는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상무위원 50살 고모 씨 등 3명에게 최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이 드러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존과 복구 대책을 찾기 위한 용역 조사가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해지는 음력이올 영등사리. 진도 의시면 모두에서 고구면 회동마을 사이 2.8km의 바닷길이 폭 30-40m로 열립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국가지정 명성 제9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바닷길 중간중간이 끊어지고 평균 해발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10여 년 전 진도군의 학설조사에서도 인근에 설치된 호환 등 인공시설물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채취가 훼손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진도군과 문화재청이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길 훼손 원인을 찾기 위한 학술 영역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보존을 위해 조류에 의한 해저 지형 변화 등 과학적 조사를 포함한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 육지와 섬을 잇는 사주와 해변, 해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 등의 외력을 계절적으로 관측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수치 모형을 통해 미래의 지형 변화도 예측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복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오늘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명칭 등을 통합하고 국회와 지역의 소통을 위해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오는 11일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제 슬래그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수가 침출수로 유권 해석돼 광양시가 조사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 수제 슬래그 운반 화물차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폐수인지 침출수인지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침출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유출된 액체가 침출수로 판명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운송업체와 포스코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수익의 투자 회수금을 미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발행하는 전자복권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면 최대 20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8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A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광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당국이 해당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4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매수 및 기부 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